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2학년 여러분.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백꽃 소설의 줄거리 영상을 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동백꽃 소설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쪽, 교과서 28쪽 펴주시고요. 필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꽃 소설은 농촌을 배경으로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소설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나와 집요하고 억척스러운 점순이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해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학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우스꽝스럽거나 재밌는 것을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학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듣기 파일을 올려놨었는데 여러분이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듣기 파일을 여러분이 다 듣고 내용 파악이 됐다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8쪽 펴주시고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백꽃. 제일 앞부분이 소설의 5단계, 소설 구성의 5단계 중에서 발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발단이라고 써주세요. 발단. 발단 이렇게 써주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라고 했어요. 오늘도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량으로 나올 때였다. 내라고 나, 서술자인 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소설의 시점을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인칭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3인칭인 경우에는 나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녀 또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 3인칭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소설 초반에 내가라는 1인칭, 나를 가리키는 1인칭이 나왔기 때문에 1인칭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1인칭까지만 일단 알고 1인칭 주인공인지 1인칭 관찰자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량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가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횟소리 옆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낱말 뜻을 모를 때 여기 낱말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달려있는 거를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이 달려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이 달려있는 것은요. 낱말 뜻풀이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뜻풀이 가보시면 횟소리는 닭이 날갯짓으로 회 막대기를 치는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닭을 계속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라고 했습니다. 얼리었다는 어울리다의 준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울리다. 점순의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퍽하게 생긴 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수탉은요, 점순이네 그 닭에 비해서 몸집이 작아서 닭싸움에서 늘 이렇게 지는 그런 애인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점순의 수탉이 덩절이 작은, 덩절이라는 거는 이제 덩치 또는 몸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덩절이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다. 이렇게 멋을 부린다는 거는요, 이렇게 여유 있게
아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답답하겠죠?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서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저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라고 하는 거는요, 미처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또 이제 공격을 받아서 또 피가 나는 겁니다. 딱쟁이가 떨어지면서 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 아물지도 않았다는 거는 그 전에도 계속 우리 수탉이 당하기만 하고 상처만 나고 졌다는 얘기죠. 계속 상처를 입는 입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답답하고 왜 또 저럴까? 왜 우리 수탉을 왜 또 저렇게 괴롭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난 겁니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헛매질이라는 거는 매질하려는 신용만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를 일부러 약 올리려고 점순이가 닭끼리 싸움을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요새에 들어와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왜 나를 못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서술자 나는요 굉장히 화는 나지만 점순이가 그랬기 때문에 또 어쩌지는 못하면서도 또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 얘가 나한테 나를 약 올리려고 왜 이렇게 자꾸 닭끼리 싸움을 붙일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나흘 전 앞에다가 전개라고 써주세요. 전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소설은요, 단편소설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긴 소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실릴 때 중간 부분이 잘려서 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소설은 전문이 모두 실렸습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다. 네, 내용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한번 회상을 해봤을 때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뭔가 감자에 얽힌 사연이 있나 봐요. 이 감자에 얽힌 사연이 있었더라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겪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생이질 와서 이제 시비 건다 이거예요. 귀찮게 굴고.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괜히 왜 나한테 수작 걸어? 왜 나한테 괜히 왜 말 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왜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점순이가 나에게 보이는 관심이에요. 관심. 점순이가 나에게 보이는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어수룩한 서술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름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얘하고 나하고 그동안 내외했는데 내외라는 거 뭔지 아시죠? 약간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말 안 걸고 좀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본척 만척 하고요. 그런데 오늘로 갑작스레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얘가 나한테 했던 그런 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는 모른다. 역시나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좀 점순이의 행동이 달라졌음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함. 항차, 하물며 망하지만 한 계집애가 하물며 다 큰 처녀의 다 큰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을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뱉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나 하지 벌써부터 일을 하니? 막 그런 식으로 혼자서 막 잔소리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더니 얘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것은 모르고 미쳤나?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해학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재밌죠? 얘가 눈치를 못 채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독자들의 입장에선 얘가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 뭘 몰라. 그런 게 더 재밌어요.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자기네 집 털을 할금할금 슬그머니 돌아다 보더니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는 것처럼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손이라는 거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의 어원이 올은손입니다. 옳다 할 때 그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바른손은 오른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었냐면요.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회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손에 감자 3개가, 따뜻한 감자 3개가 있는 겁니다. 점순이 손에. 그런데 이걸 주면서 그냥 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근데 그냥 안 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인데도 점순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작은 서프라이즈 이벤트 선물인데도 이게 달갑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주면.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봉감자가 맛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점순이 손을 그냥 쑥 밀어버린 거예요.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단 한번 정리해볼까요? 거절하는 모습 쑥 밀어버렸습니다. 쑥 밀어버렸다. 그래서 점순이의 성의를 거절하는 거절. 되게 무뚝뚝한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요. 이거 뭐 한 거야? 점순이가 화가 난 겁니다. 점순이가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났겠어요? 우린 알죠?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한 거고 주려고 이렇게 라면은 아무도 없을 때 주려고 슬금슬금 와가지고 주는데 점순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였겠죠.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괜히 이렇게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준 건데 그 마음을 그 속뜻을 얘는 헤아리지 못하고 안 먹는다고 이렇게 뭐야 지 부자라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거절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화가 났어요.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부끄러운 거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거절당해서.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힝허케 휑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순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준 부분인데요. 점순이가 자기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갑자기 여자가 올 때만큼 당황스러운 것은 없죠. 그래서 서술자 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3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